이번에 이제 안보 라인이 갑자기 교체된 모습도 이것도 참 희한해 보인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김용현이 더 이상 못 견딘 거다. 그래서 신원식과 장호진을 전부 다 물먹인 거죠. 그래요. 예. 김용현이 경호처장을 하면서 실은 최초에 잘 생각을 해보세요. 관저 이전 막 하고 했을 때 경호처가 관할하고 있는 구역 내에 있는 경찰과 군인을 전부 다 자기가 지휘하겠다고 했어요. 시행령 그렇게 바꾸려고 했죠. 맞아요. 그래서 국민들의 비판이 있으니까 그렇게 못하게 했죠. 관저 이전도 김용현 작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도 국방장관 위에 국방부 장관이 한 명 더 있다. 안보실장 위에 또 더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언젠간 국방부 장관 할 거다. 그 언제냐가 중요했을 뿐이지 이미 옥상옥으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김용현이 조금 더 있으면 이 중반 지나고 그 레임덕, 데드덕, 좀비덕이 되면 못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다. 그래서 김용현이 직접 가서 이제 하반기에 있을 장성급 인사를 내가 핸들링하겠다라고 전면에 나선 거예요. 하는 인사를. 예. 그 권력을 쥐고 휘두르겠다. 마지막으로 한번 휘둘러 보겠다. 이러다 내가 국방부 장관 못하고 장성급 인사 제대로 못하고 뒤에서만 뒤에서만 막후에서만 하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이 민원이 대통령을 통해서든 뭐 여사를 통해서든 직접 나서게 한 거다. 장성급 인사를 대통령과 뜻에 맞춰서 장성급 인사를 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1번이고 그다음에 안보실장 장호진 난 지금 특보로 갔더라고요. 특보로 갔는데 그 특보라는 게 뭐예요? 그냥 있는 자리 하나 주는 거예요. 월급 주고 그냥. 월급 주고 자리 하나 주는 거예요. 또 이제 김태효가 갈아친 거지 안보실장. 그러면서 신원식이 왔어요. 신원식이 온 게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신원식이 제가 보기에는 신원식이 안보 외교 안보 전부 다 살펴야 되는데 외교 안보 살펴야 되는데 문재인 목 따라가자. 그다음에 이완용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외교 안보로 가서 그런 정신머리에 하며 그다음에 김태효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이깁니다. 그럼 뭐예요? 왜 거기 간 거예요? 그냥 간판이지. 돌려막기 하는데 신원식을 무담시 자르면 지금 그냥 자르면 신원식이 어떻게 되는 거냐? 최혜병 사건, 그다음에 최근에 별들의 전쟁, 그다음에 정보사 기밀 누출 등등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게 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그런 분이 아니세요. 책임 따위 묻지 않아요. 이상민이 아직도 장관이고 한덕수가 아직도 총리예요. 그러니까요. 여가부 장관은 아직도 공석이고요. 한덕수가 아직도 총리인 나라입니다. 이상민 씨가 아직도 장관인 나라고요. 그러니까 내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하세요. 그러니까 마치 안보실로 데려가는 것처럼 안보실장으로 가는 것처럼 하지만 실은 김태효 바람막이 하나 세우는 거고요. 책임을 실패, 국방 안보 실패에 대해서 절대 우리는 책임을 묻지 않아. 우리는 실패하지 않았어. 라고 보이게 하는 거죠. 김태효와 마쿠의 김태효, 그다음에 결국은 국민들 앞에 나서게 된 김용현, 이 둘이 좌지우지 하겠다는 겁니다. 김용현 기대하세요. 청문회, 국방위 청문회. 저도 이제 각 국방위에 저희들이 12명의 의원들이 있는데 국방위 소속 조국 의원의 활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따져 물을 게 많죠. 김용현 후보자 같은 경우는 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그저께 JTBC가 단독 보도한 내용 공수처가 윤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 통신 내용을 확보해서 분석 중인 걸로 확인됐다라고 전했는데 이게 좀 영향을 주겠습니까? 영향을 주죠. 어떤 면에서? 영향을 주죠. 개인 폰으로 첫 번째 개인 폰으로 통화를 몇 번이나 했다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너무 그러니까 그 미국의 트럼프 이펙트 웬만한 해괴한 짓을 해도 그냥 트럼프니까 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에는 윤석열 김건희 이펙트가 있어요 지금. 기괴하고 해괴한 짓을 해도 저 두 사람이 하니까 또 그런 짓 했네라고 생각을 하지만 비화폰이 아니라 개인 휴대폰으로 검사 시절 썼던 개인 휴대폰으로 대통령이 그렇게 수없이 전화질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고요. 첫 번째. 그리고 호떡집에 불났을 때 또 누구한테 전화했을까? 그리고 그 전화한 사람 중에 혹시 그러니까 우리가 잘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은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그때 형사 재판은 진행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형사 재판의 책임, 즉 네. 형사 책임이 전부 다 확정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헌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가 대부분이 구성돼 있어요. 헌법 위반은 뭐냐면 법치주의를 수호할 의지가 없다. 네. 그리고 민주적으로 선출되지 않은 비선 실세 최순실이 국정에 개입했다. 문서가 최순실한테 갔다. 그렇죠. 이런 것만으로도 탄핵 사유가 됐습니다. 즉 당시에 야 법적으로 우리가 이제 착각을 하는 거예요. 형사 재판에서 위법 사유가 있어야 그게 확정되어야 탄핵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헌법 위반으로 탄핵된 거예요. 네.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에서 헌법 위반으로 탄핵된 겁니다. 헌법 위반은 법치주의를 준수해야 될 대통령의 의무, 네.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국정을 책임져야 되는 민주적인 어카운터빌리티, 네. 민주적인 책임성 이런 부분들이에요. 헌법소의 의지. 지금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에게 헌법소의 의지, 준법 법치주의를 준수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물어봐야 되는 거고 네. 저는 800에 7070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휴대폰 개인 전화를 네. 누구랑 그렇게 통화를 했냐, 장관하고만 했냐, 다른 사람하고 했냐, 그 다른 사람이 김건희 여사냐, 네. 아니면 김건희 여사 이외에 또 무슨 뭐 혹시라도 천공이냐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탄핵으로 뭐 가는 길에 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중요한 분기점이라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 조국 신당에서 지금 탄추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있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예. 제보나 이런 것들 좀 들어오고 제보는 있습니까? 지금 400통 이상 전화 제보가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수십 건에 100건 가까이 되는 이메일 제보도 있었어요. 그거를 일일이 지금 구분을 해서 네네. 확인 중이에요. 추가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될 분들은 사실관계를 확인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슈를 지금 이렇게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원별로 추가로 의정활동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부분들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구분을 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네. 좀 성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뭐 저는 탄추위가? 차근차근 네. 중대한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의 사례를 팩트를 명확하게 체크해 가면서 차근차근 쌓아간다. 그것이 착화점에 이르는 네. 굉장히 소중한 연료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요. 참 지금 보면은 국민들이 지금 너무 덥고 또 휴가도 있었고 뭐 파리 올림픽도 있었고 해서 사실은 시사 또 우리 여러 정치권의 상황에 대해서 조금 관심도가 떨어진 모습도 보였는데 이제 또 날씨가 선선해지겠죠. 이제 뭐 이번 주까지 덥다고 한 다음 주 덥다고 하지만 선선해지면 우리가 박근혜 탄핵 때 봤듯이 우리 국민들이 이거 안 된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들에 있다. 이 생각을 가지고 또 하나하나 지켜보실 거란 말이죠. 네. 지켜보실 거고요. 네. 그런 팩트를 쌓아가는 것과 함께 몇 가지 정치적 계기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게 뭐냐면 예상되십니까? 지난번에는 우리가 국민들이 총선 그러니까 직접적인 심판이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국민들의 총선 때 국민들이 마지막 기회를 줬어요. 192석 야당 108석 저쪽에 주면서 마지막 기회를 줬어요. 네. 근데 이 마지막 기회를 이런 식으로 김영석, 신원식 이렇게 대표되는 사람들로 이렇게 쭉 가고 있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또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자 보세요. 그 총선 전에 뭐가 있었어요? 강서 재보궐선거 있었죠. 그렇죠. 그때 워닝을 했어요. 맞아요. 경고를 했는데 그 경고 듣지 않았죠. 총선에서 심판했죠. 네. 총선에서 또 심판했는데도 또 경고를 듣지 않아요. 그러면 10월달, 4월달 국민들이 내년 4월달까지 그리고 그 후년 10월달까지 계속해서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1년에 2번씩 재보궐선거가 있어요. 그렇군요. 지방선거 전에도 후년 내년 후년 지방선거 전에도 그리고 그 다음에 총선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대선 있고 총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못 견딜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방선거 윤석열 대통령을 같은 당에 두고 이길 수 있어요? 재보궐선거 한동훈 대표가 지휘할 텐데 그 정치적 책임을 지게 될 텐데
대통령이랑 이렇게 깔짝깔짝거리면서 김경수 전 지사 얘기나 하고 눈높이 하면서 네. 키높이만 신경 쓰는 이런 태도로 네. 재보궐선거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깁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의 확실한 차별화 내지는 뭐 임기 단축 개헌 내지는 국민들의 열기에 따라서는 탄핵에 네. 이르는 다양한 옵션들이 국민의힘 의원들 머릿속에서 바삐 돌아갈 것이다. 어떻게 하면 나의 정치 인생을 그럼요. 연장시킬 수 있을지. 예. 왜냐하면 지방선거, 대선, 총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방선거 지고 대선 지고 총선에서 이길 수 있나? 안 되죠. 네. 그렇네요. 지방선거 앞두고 특히 재보궐선거마다 이제 성적표가 나올 텐데 그걸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다른 목소리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그거는 근데 예, 우리 국민들의 예. 광장에서의 열기, 그 다음에 윤석열 정권에 대한 지치지 않고 네. 잘 견디면서도 끊임없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시는 것, 이것이 전제됐을 때. 예.